먼저 P라인이요. P라인이라고 하는 건 뭐의 약자냐면 폴리라인의 약자입니다. 폴리라인의 약자이고 얘는 우리나라 말로 그냥 폴리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P에디트는 폴리선 편집하기. 그 다음에 M라인. 여기 써있죠? M라인. 뭐라고 부르냐면 다중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중선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다중선 유형을 만드는 ML 스타일이라는 명령어와 다중선 수정하는 명령어 ML 에디트라는 명령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명령어 하나면 끝났지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명령어와 그 명령어를 수정하는 명령어, 그 다음에 유형을 만드는 명령어, 이렇게 세 가지가 한 세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글씨를 쓸 거예요. 그러면 스타일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글꼴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텍스트라는 명령어가 있고 m텍스트라는 명령어가 있고, 그러니까 글씨를 쓰는 명령어 두 개예요. 그 다음에 텍스트 에디트라는 명령어가 있고, 그러니까 글씨를 수정하는 거죠. 이렇게 명령어가 이렇게 세 개가 한 세트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모든 명령어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먼저 P라인, P라인부터 보도록 하죠. P라인 폴리선이라고 합니다. 이거 전에 한번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설명했냐면 렉탱이요. 사각형 그리고 그 다음 폴리곤 다각형 그리고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실 거예요. 자, 위로 쭉 올라가 볼까요? 어디 갔냐? 그리기 명령어가 어디 갔죠? 라인 타입 있고 리밋 있고 뭐라? 그리기 명령어를 여기다 안 적어놨네요. 이런 여기 있어야지 정상인데. 아, 여기 있네. 여기. 그러면서 뭐라고 적어놨나요? 폴리라인이라고 적어드렸었죠? 기억나실 거예요.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고, 근데 이 폴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폴리라는 단어는 유기적으로 결합된 이런 뜻입니다. 결합되어져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인이 결합되어져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랑 함께 쓰는 명령어가 뭐였었냐면, 그때 어떤 명령어였냐면 조인이라는 명령어랑 같이 알려드렸습니다. 여기 있네요. 조인. 기억나시나요? 네. 원래 조인 명령어는 바로 여기 P에디트에 있던 명령어입니다. 원래 P에디트에 있던 명령어가 똑 떨어져 나가서 조인 명령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P라인하고 P에디트를 안 써요. 이제는 그냥 조인 하나만 쓰면 돼요. 자, 그냥 먼저 보시죠. P라인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선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선의 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선의 굵기를 지정해 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보시죠. P라인. 그럼 시작점 물어보네요. 근데 여기 옵션 보시면 넥스트 포인트가 있고 아크가 있고 하프 위드가 있고 랭슨이 있고 언도 있고 위드 있죠. 선의 굵기를 지정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제가 그냥 이렇게 넥스트 포인트로 선을 그냥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근데 어떤가요? 선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선을 하나로 이어서 그리고자 할 때 P라인을 사용합니다. 자, 컨트롤 1키를 눌러봅시다. 그러면 속성창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선을 선택하면 바로 이 부분, 여기 글로벌 위드, 바로 이 부분에서 선의 굵기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굵은 선이 된 거 보이시나요? 자, 선의 굵기를 이와 같이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선의 굵기가 조절이 되고 있죠? 자, 한번 해보시죠. 글로벌 위드 값만 조절하시면 됩니다. P라인. 자, 시작점을 눌러봤는데요. 그 다음에 옵션들이 바로 나오죠? 자, 제가 이렇게 클릭했고요. 위드를 여기서 조절하겠습니다. 위드를 누르면 스타팅 위드, 시작하는 부분의 굵기가 나옵니다. 20. 엔터 눌렀더니 엔딩 위드, 끝나는 부분의 두께도 나오네요. 이렇게요. 스타트 위드가 20이니까 엔딩 위드도 20이 되겠죠. 엔터. 그러면 굵은 선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위드 0 엔터 0 엔터. 자, 한번 해보실까요? 굵기를 이용해서 그리는 겁니다. P라인 똑같은 거지만 이렇게 가능합니다. 위드 20 엔터 0 엔터. 위드 0 엔터 20 엔터. 다시 위드 0 엔터 0 엔터. 다시 봅니다. 위드 0 엔터 20 엔터. 위드 0 엔터 0 엔터. 다시 위드 20 엔터 0 엔터. 화살표 모양으로도 이렇게 금방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이외에 P라인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크를 눌러서 이렇게 홀을 그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홀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나갈 수 있는 거죠. 홀을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아크, 라인, 다시 아크,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호와, 그러니까 라인과 홀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P라인은 사용하는 방법만 조금만 알면 돼요. 왜냐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조인 명령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P라인을 쓴 게 아니고 P에디트에 조인만 썼어요. 그래서 오토데스크사에서 조인 명령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P라인을 이용해서 어떤 걸 그리는 건 많지 않아요. 다만 조인이나 P에디트의 조인 명령을 이용해서 폴리라인으로 바꾸는 기능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자, 보시죠. 이렇게 지금 그려진 P라인, 폴리라인을 가지고 수정합니다. P에디트. 그러면 폴리라인을 선택하라고 해요. 선택하면 그 다음에 어떤 작업들을 할 것인가를 물어봅니다. 위드, 굵기를 조정하겠습니다. 굵기가 조정되는 거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여기 D커브, 직선으로 바꾸겠습니다. 스플라인 커브로 바꾸겠습니다. 피트 커브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커브로 바꾸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P에디트 선택하고 D커브, 곡선을 직선으로 바꾸는 거죠. 자, 스플라인 커브로 바꾸겠습니다. 피트 커브로 바꾸겠습니다. 요 스플라인 커브하고 피트 커브의 차이. 피트 커브는 맞춤이란 뜻이죠. 정점과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 점을 통과하는 곡선이 피트 곡선이고, 스플라인 곡선은 접선으로 들어가는 곡선을 스플라인 곡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 스플라인 할 때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곡선 그리면서 이거는 하나는 정점을 통과해서 곡선이 이렇게 나오고요. 다른 하나는 접선으로 그려져서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피트하고 스플라인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보시죠. 라인.
제가 라인으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보죠. 제가 라인으로 간단하게 그렸습니다. 자, 이 라인을 폴리라인으로 바꾸려면 어떤 명령어 쓴다고요? 조인 쓴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P라인으로 바뀌죠? 자, 카피. 제가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 P에디트. 얘는 피트 커브. 다시 P에디트. 얘는 스플라인 커브. 다시 한번 카피합니다. 어차피 끝점이 똑같아요. 자, 정점을 통과하는 거 보이시나요? 점을 통과하는 곡선. 그죠? 이건 피트 커브. 얘는 어떻게 돼요? 접선이죠. 이 선과 이 선을 접하는. 이 선과 이 선이 접하는. 이 선과 이 선이 접하는 커브. 피트 커브하고 스플라인 커브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P 에디트로 들어가서 보시면,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봐야 될 게 여기 클로즈, 닫기요. 도형 닫기. 도형 닫히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가 뭐냐면 클로즈가 안 돼 있어요. P 에디트 클로즈 누르면 도형 여기가 닫혀서 스무스하게 떨어집니다. 오픈, 여기 각지게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클로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P 에디트 클로즈. 도형 닫혔죠? 오픈. 도형 열린 거 보이시나요? 클로즈, 오픈. 클로즈, 오픈. 이게 생각보다 많이 중요해요. P라인을 닫는다, 연다. 이건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완성된 도형을 만들려면 폴리라인은 닫혀있는 도형이 완성된 도형입니다. 열린 도형이 완성된 도형이 아니고, 그래서 이 클로즈 메뉴하고 요 오픈 메뉴가 같이 나와 있는데 요걸 종종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렇게 선들을 전부 다 분해해 놨습니다. 우리 아까 이거 조인 명령어 썼었죠, 그죠? 자, P에디트 폴리라인을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옵션이 들어와요. 그런데 라인이나 서클을 선택하면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Do you want to turn it into one? 하나로 정말로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선택한 이 선은 혹은 이 곡선, 이 오브젝트는, 이 객체는 폴리선이 아닙니다. 폴리선으로 바꿀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엔터. 그 다음에 여기 조인 있죠? 조인. 나머지 선택. 그리고 엔터. 하나로 연결된 거 보이시나요? 이게 원래 조인 명령어입니다. 이 기능이 뚝 떨어져 나가서 조인이 된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M라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 건데요. M라인은 다중선이라고 합니다. 이 M라인 명령어가 완벽한 명령어는 아닙니다. 좀 오류가 있는 명령어이기도 하고요. 다중선이라고 합니다. M라인. 선을 동시에 여러 개를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M라인입니다. 왜 만들어졌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그려야 되는 평면도를 보면 벽선이 여러 개가 이렇게 쭉 동시에 그려져요. 그럼 그걸 어떻게 그렸냐면 전부 다 옵셋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편하게 그리라고 나온 게 M라인입니다. 근데 M라인이 편하지 않아요. 자, 보시죠. M라인 들어가기 전에 우리 평면도를 하나 그려볼까요? 여기 있네요. 자, 요 과제물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게 어딨냐면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의 기출문제 평면도라고 있습니다. 여기 평면도가 있습니다. 얘를 그릴 거예요. 자, 한번 띄워보시죠. 얘를 두 번 그릴 겁니다. 두 번을 그릴 거예요. 왜 두 번을 그리냐면 첫 번째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그리는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M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그릴 건지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M라인으로만 보여드렸더니 다들 M라인만 어떻게든 쓰려고 해요. 물론 M라인이 편하니까 좋긴 한데 M라인이 완성된 명령어가 아니라서 불편한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명령어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근데 M라인을 쓰려고 하는 거죠. 명령어가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원시적으로 되돌아가면 돼요. 그게 가장 쉽습니다. 자, 보세요. 이걸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그릴 겁니다. 먼저 레이어. 자, 단면선 노란색, 중심선 빨간색, 로드, 센터. 두 개만 만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선택할 건 중심선입니다. 자, X라인. 보시면, 여기서부터 그려가죠. 이렇게 그려가죠. 아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할까요? 네. 자, 옵셋 4200. 다시 옵셋 1800. 1600. 1900. 4500. 네.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갑니다. 옵셋 4300, 2400, 그 다음에 3000. 그러면 전체 큰 테두리는 완성이 됐네요. 자, 이때 요 위에는 조금 달라요. 이렇게 라인이 크게 이렇게 세동강되어 있죠. 근데 여기 있는 숫자들은 지금 여기에서만 해당하는 거고 요 위에서는 좀 다르게 갑니다. 자, 트림으로 제가 자릅니다. 자, 그 다음 옵셋 1300. 자, 트림으로 좀 잘라 놓죠. 옵셋 3300, 4000, 3600. 자, 트림으로 자릅니다. 그러면 위에 부분은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아래 부분 내려가 볼까요? 여기까지는 치수가 똑같아요. 여기서부터만 가면 됩니다. 옵셋 2100. 자, 이렇게 지나가네요. 다시 옵셋 1200. 자, 여기 중심선은 그냥 통과하고, 아니네, 이렇게 가네요. 이렇게 가네요. 그죠? 자, 필렛. 그 다음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자, 여긴 욕실이니까 이렇게 생겼군요. 여긴 현관. 자, 이때 이 부분이 조금 다르군요. 자, 라인. 여기 선 하나 다시 그려주고요. 여기 중간선에서 맞춰서 필렛. 그러면 전체 중심선은 다 그렸네요. 자, 이해되시나요? 옵셋을 통해서 중심선을 먼저 그렸습니다. 이건 P라인이나 M라인이나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벽체를 봐야죠. 도대체 이 벽체가 어떻게 생겼냐 이거죠. 여기 두께는 얼마일까요? 간단해요. 200입니다. 조적, 즉 벽돌을 쌓아서 만든 벽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 어저께 벽돌의 크기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거 조적벽입니다. 그러면 이 안쪽에 이 벽이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그죠?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가 200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200이에요. 그 다음에 요 빈 공간 있죠? 요거 단열재입니다. 단열재 120mm. 그 다음 여기 마감한 요 벽의 두께가 100mm.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실외로 나가는 외벽은 바깥쪽으로 실외와 만나는 벽은 전체 420mm입니다. 200에 320에 420.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실내와 실내를 나누는 파티션 벽이죠. 일반 벽은 200mm. 자,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전산응용 건축제도 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A 부분 단면 상세도 40분의 1로 그리세요. 남측 인면도 50분의 1로 그리세요. 이건 거의 고정입니다. 단면 상세 40분의 1, 그 다음 남측이 될지 동측이 될지 서측이 될지 북측이 될지 몰라요. 근데 이건 50분의 1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요. 기초 및 지하실 벽체. 기초와 벽체는 무슨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해주세요. 그 다음 벽체, 외벽이라고 돼 있죠? 아까 얘기했던 실내와 실외가 만나는 외벽은 외부로부터, 바깥쪽으로부터 붉은 벽돌 0.5B, 0.5B면 얼마입니까? 90mm죠? 근데 10mm 더해서 100mm. 단열재 얼마예요? 120이요. 여기 단열재 120. 단열재 여기 써있죠? 그 다음에 시멘트 벽돌 1.0B로 하시오. 1.0B면 200이죠? 혹은 190. 이해되셨나요?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 내벽 두께 1.0B 시멘트 벽돌 쌓기로 하시오. 1.0B 시멘트 벽돌이라면 190이죠? 그래서 200이라고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철근 콘크리트로 하시오. 여기 물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10분의 3.5 이상. 이게 뭐냐면 물매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지붕의 기울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반자 높이라고 나오죠? 제가 반자 높이에 대해서 설명했죠? 천정 높이라 그랬죠? 천정 높이 또는 천고, 실링 높이, 반자 높이 다 똑같은 말이라 그랬죠? 2400mm. 그리고 처마 반자 설치하고 창호, 목재 창호로 하되 이중 창호로 할 땐 외부 창호는 알루미늄 샤시로 하고 바닥 난방 온수 파이프로 하고, 자 1층 바닥 슬래브와 기초는 일체식으로 하고 평면도에 표현되지 않은 상부 캐노피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을 이렇게 통일해서 쓰세요. 용도는 지정 안 해줬죠? 용도 지정 안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기타 각 부분의 마감, 치수 등 주어지지 않은 조건은 일반적인 시공 수준으로 하시오. 일반적인 시공 수준으로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걸레바지에 대한 치수가 안 나왔죠. 그죠? 지금 여기 걸레바지에 대해서 안 나왔잖아요. 걸레바지가 뭔가요? 우리 바닥하고 벽하고 이렇게 보면 나와 있는 돌아가는 나무 판때기 붙어 있는 걸 걸레바지라고 하거든요. 걸레바지 이거 해놔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제 청소할 때 지저분해지지 않으니까. 근데 걸레바지 치수가 안 나와 있네요. 그럼 높이를 150으로 하면 되나요? 120은 어떨까요? 100은 어떻죠? 80은 어떨까요? 다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다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일반적인 시공 수준으로 하시오. 여러분들이 설계해서 그냥 넘어가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나머지는 적당히 알아서 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벽 두께하고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봅시다. 이렇게 안쪽으로 옵셋 100mm, 바깥쪽으로 100mm, 다시 120mm, 다시 100mm. 자, 얘네들이 뭐가 돼요? 필렛, 매치 프로퍼틱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맞구나. 다시 필렛. 맞나요? 내벽, 단열재, 외벽. 다시 볼까요? 옵셋 100mm, 120mm, 다시 100mm. 매치 프로퍼틱스, 필렛, 다시 옵셋 100mm, 120mm, 다시 100mm, 120mm, 다시 10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 필렛. 자, 그 다음 다시 필렛. 얘는 그 중간에 끊어줍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옵셋 100mm, 매치 프로퍼틱스, 트림, 필렛. 다시 볼까요? 매치 프로퍼틱스, 트림, 필렛, 다시 트림, 필렛, 다시요. 트림, 필렛, 다시 옵셋 100mm, 매치 프로퍼틱스, 필렛, 다시 트림, 다시 필렛, 다시 그냥 트림만 해도 되겠죠. 이렇게 다시 옵셋 100mm, 매치 프로퍼틱스, 자, 그 다음 옵셋 120, 다시 옵셋 100,
필렛, 다시 한번 또 필렛, 여기 끄트머리죠.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네, 이쪽은 없고요. 네, 이 부분은 트림으로 잘라 주셔야 됩니다. 필렛, 다시 한번 필렛, 필렛, 여기도 아직 안 됐네요. 자, 다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번엔 멀티라인으로 만들 겁니다. 멀티라인으로 만들려면 ml 스타일 명령을 먼저 쓰셔야 돼요. 모양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다중선의 모양을 먼저 만듭니다. 그게 ml 스타일입니다. 자, ml 스타일, 그러면 이런 대화 상자가 뜨는데 보시면 바로 이 부분 new와 modify가 있죠. 새로운 다중선을 만듭니다. modify, 내가 만든 다중선을 수정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도면에다가 다중선 그리잖아요. 그럼 수정이 안 돼요. 도면에 내가 여기다 다중선 만들고 도면 그리면 수정이 안 돼요. modify가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얘가 완전한 명령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걸 권하냐면 그냥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세요. 이걸 가지고 내가 모두 다 하겠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냥 빠르게 작업하고 나머지는 또 뭘 써요? 트림 필렛 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자, new 버튼을 통해서 제가 하나를 만들어 보죠. new.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start with 나오죠? 스탠다드를 복사해서 만드는 겁니다. 스탠다드 선을 복사해서 만드는데 제가 W200이라고 했습니다. W 벽, 월, 그리고 두께 200짜리. 그래서 W200이라고 하고 Continue를 누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눌러보시죠. 자, 확인. 자, 여기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면 옵셋 값과 컬러와 라인 타입이 나오는데 다 바이 레이어 쓰고요. 여긴 플러스 100 선택하고 마이너스 100. 그러면 선 두 개 만들어졌죠? 다시 add를 이용해서 추가합니다. 그 다음 선이 220. 아이고. 그 다음 선이 320. 자요. 마이너스 100, 100, 220, 320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냥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값이 떠요. 엔터 누르지 마시고 바로 뜹니다. 여기 add 버튼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은 주석입니다. 벽 200mm. 자, 그래 놓고 오케이. 그러면 200mm짜리 벽이 만들어지겠죠. 어이구, 이게 200mm짜리가 아니죠? 자, 될. 이래야 200mm짜리죠? 자, 200mm짜리 벽을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OK. 다시 한번 new. 이번엔 W 420. continue. 자, 역시 add를 추가합니다. 하나는 220, 다른 하나는 320. 그러면 여기서 나온 대로 마이너스 100, 100, 220, 320 이렇게 4개의 숫자가 들어가시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벽 420mm 라고 바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현재 여기 선택하시면 됩니다. 커런트 멀티라인 스타일. 현재 작업하는 건 스탠다드로 되어 있네요. 자, 제가 이렇게 W420을 선택하시면 보세요. 여기 주석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주석 바뀌고 그 다음에 이 아래 프리뷰도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프리뷰도 내용 바뀌는 거 확인하셨죠? 자, 420 선택한 다음에 셋 커런트. 현재 작업은 W420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리네임 이용하면 얼마든지 이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 로드와 세이브. 내가 만든 이 다중선을 세이브, 파일로 저장시킬 수 있고, 로드, 파일에 저장된 이 다중선들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자, 420 선택하고 셋 커런트 그리고 OK. 자, 이번엔 M라인을 그려보도록 하죠. M라인. 자, M라인을 그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여기부터 보셔야 돼요. 늘 커맨드 라인을 보셔야 됩니다. 커맨드 라인을 안 보면 꼭 실수를 해요. 자, 커맨드 라인에 보면 justification equal top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justification이 무슨 뜻이냐면 자리 맞춤이요. 선을 끌고 갈 때 top 맨 위를 기준으로 해서 끌고 가겠답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그리고 그 오른편에 스케일 얼마로 되어 있나요? 20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것도 똑같이 되어 있을 겁니다. 20배를 키워서 하겠답니다. 지금 420인데 20배를 키워버리면 안 되겠죠. 이 두 가지 값을 고치셔야 돼요. 자, 먼저 스케일부터 고칩니다. 여기 스케일. 얼마로 고칠까요? 1일까요? 0일까요? 간혹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M라인이 안 그려져요. 그걸 가서 보면 여기가 잘못된 거죠. 스케일이 1일까요? 0일까요? 기존에 값이 있었죠. 420이라고 값이 있었죠. 곱하기 1 하면 420이 나오겠죠. 근데 420에 곱하기 0 하면 얼마가 돼요? 0인 거죠. 여기다가 1을 쓰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간혹 0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생각보다 많아요. 10명 중에 한 2명이 여기다 0을 쓰시더라고요. 1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엔터.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지금 그려놓은 게 뭐예요? 벽의 중심선이죠. 이 중심선의 위치가 어디예요? 제로죠. 이해되셨나요? 자, 일단 봅니다. 일단 탑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선이 어떤가요? 지금 제가 칠판에 적은 대로 탑으로 끌려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맨 위쪽이죠. 다시 봅니다. 저스티피케이션을 제로로 맞춰서 끌려오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요. 저스티피케이션 바텀. 자, 맨 아래줄로 끌려오는 거 보이시죠? 자, 스케일을 1로 바꾸시고 저스티피케이션을 탑, 제로, 바텀 3번 한 번씩 그려보시죠. 자, 그렇다면 자, 저스티피케이션을 어떻게 잡아놔야 돼요? 제로로 맞추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그리셔야 돼요. 반시계 방향으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시계 방향으로 그리셔야 돼요. 반시계 방향으로 그리면 위아래가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외벽선이니까 그냥 외벽선을 따라서 이렇게 클릭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클로즈. 그럼 모양이 깨끗하게 닫힙니다. 다시 봅니다. 이번에 스타일. 아니,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봅니다. 여기 스타일 보이시죠? 아까 우리가 M9, ML 스타일에서 만든 것들 뭐가 있었죠? W200이랑 W420이 있었죠. 여기다가 바꿉니다. W200. 그러면 스타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W420에서 W200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떻게 해요? 끝점끼리 다 연결하면 이렇게 끝점끼리 연결만 해주면 끝나게 됩니다. 네, 다 그렸네요. 그리는 시간이 훨씬 더 빠르게 단축이 됐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M9 가지고 여기까지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명령어가 ML 에디트입니다. 그려진 다중선을 수정할 때 쓰는 명령어. 그게 ML 에디트입니다. 자, 옆에다가 제가 선을 좀 그려보죠. M9. 자, 스타일은 W420이고요. 자,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선을 한번 그려보시죠. 요것 가지고 연습을 좀 해봅시다. 자, 이번에 쓸 명령어는 ML 에디트입니다. ML 에디트. 자, ML 에디트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이렇게 절반 나눠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왼쪽과 오른쪽을 나누시면 되고, 왼쪽은 다시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이게 똑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클로즈드 크로스, 클로즈드 T, 클로즈 닫힌 혹은 막힌 교차, 그 다음 오픈 클로스, 오픈 T, 열린 교차, 그 다음 머지 크로스, 합쳐진 교차.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클로즈는 닫힌입니다. 내용이 어떻게 됐나요? 닫혀 있는 거 보이시죠? 오픈은 결과물이 열려 있죠? 그 다음 머지는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자, 먼저 여기 클로즈드 크로스를 볼 겁니다. 첫 번째가 얘입니다. 첫 번째가 얘고 두 번째가 얘예요. 어떤가요? 두 번째에서 여기서 막힌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ML 에디트. 자, 첫 번째, 두 번째, 아이고, 다시. 두 번째가 통과하네요. ML 에디트. 첫 번째, 두 번째. 자, 그림하고 똑같은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첫 번째 선, 두 번째 선. 다시 봅니다. 오픈 클로스.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오픈되어 있는데 마지막 머지 크로스. 첫 번째, 두 번째. 가운데 여기 합쳐진 거 보이시죠? 바로 이 부분. 여기가 닫혔느냐, 혹은 열렸느냐, 혹은 합쳐졌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3개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언두. 자, ML 에디트. 이번엔 클로즈 T. 자, 첫 번째, 두 번째. 어떻게 됐나요? 얘가 첫 번째예요. 얘가 두 번째입니다. 다시 봅니다. 오픈 T. 첫 번째, 두 번째. 오픈되어 있죠? 다시 봅니다. 머지 T. 첫 번째, 두 번째. 합쳐진 거 보이시죠? 제가 계속 세로선을 첫 번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선은 두 번째로 계속 선택을 하고 있고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남길 부분을 클릭하는 겁니다. T는 남길 부분을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반대로 나온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ML M9으로 제가 뭐 이렇게 조금 더 그려봤습니다. 자, ML 에디트. 이번엔 코너 조인. 이렇게 두 개를 클릭해 주시면 끝에 마무리해 줍니다. 코너 조인은 이렇게 끝부분을 마무리할 때 쓰는 게 코너 조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ML 에디트. 자, 여기 버텍스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커트 싱글, 커트 올, 웨일드 올. 커트 싱글, 한 줄만 자르기. 커트 올, 전체 자르기. 무슨 얘기냐면 커트 싱글은 내가 이렇게 지정해 준 부분만 트림해 주는 겁니다. 브레이크 해 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커트 올은 전체를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이게 커트 올. 커트 올은 이렇게 전체를 자르는 거고, 커트 싱글은 이 여러 줄 중에 한 줄 자르기입니다. 이와 반대로 웨일드. 웨일드는 용접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이렇게 클릭해주면 이와 같이 용접이 됩니다. 이렇게 용접시켜주는 게 웨일드 올.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보시죠. 이번엔 벌텍스인데요. 자, M9으로 제가 이렇게 Z자 모양으로, 아니 갈지자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바로 이 부분. 여기 눌러보시면 여기 그립이 나오잖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벌텍스라고 합니다. 버텍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벌텍스라고 하기도 하고, 정점이란 뜻입니다. 점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점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자, ML 에디트. 여기 보시면 add vertex라고 되어 있죠. 클릭해주면 벌텍스가 추가가 됩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눌러보면 이렇게 추가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립을 이용해서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add vertex고, 다시 ML edit, delete vertex는 이렇게 삭제하는 걸 말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 부분들을 다 어떻게 하느냐? ML edit, 그 다음에 여기 머지 티어 남기고 통과하고, 남기고 통과하고, 여기도 남기고 통과하고, 남기고 통과하고, 남기고 통과하고. 자, 어떤가요? 잘 되나요? 자, 이렇게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부분 안 하고 있죠. 여기 이런 부분에서 에러가 나요. 여기 에러 납니다. 그래서 에러가 안 나는 부분부터 먼저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다 됐네요. 그 다음에 남기고 통과하고. 잘 됐고요. 다시 봅니다. 남기고 통과하고. 네, 이상 없고요. 남기고 통과하고. 다시 남기고 통과하고. 네, 남기고 통과하고.
어떤가요? 지금 갑자기 다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남기고 통과하고 에러가 나버렸죠. 그죠? 제가 뭐라 그랬나요? 엠라인은 완벽한 명령어가 아닙니다. 에러가 납니다. 라고 했죠? 바로 지금처럼 에러가 나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이걸? 어떻게든 ML 에디트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포기. 그냥 여기서 포기하는 겁니다. 왜 포기해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다 개구부를 그려줘야 되는데 문제는 트림이 안 먹어요. 트림이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트림이 안 돼요. 네. 필렛 트림이 안 돼요. 물론 상위 버전으로 올라가면 될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수정하고 있으니까. 근데 현재 버전에서는 트림 필렛이 안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분해해야 돼요. 분해합니다. 그러니까 M라인을 다 분해해서 일반 라인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서 나머지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M라인은 여기까지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M라인으로 모든 걸 다 작업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듯이 일반적인 필렛, 트림, 옵셋을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분해 전부 다 필렛. 네, 그러면 마무리 됐네요. 자, 여러분들도 마무리 시켜 보시죠. 여기까지 됐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개구부요. 10개자의 입구자. 다시 말해서 열린 방향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안방입니다. 그러면 창문이 얼마짜리가 들어갈까요? 이 부분은 일반 창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1200짜리 창문이 들어가겠죠. 600에 600짜리 창문이 들어가겠죠. 라인 중간점에서 선을 이렇게 긋고 옵셋 600, 좌우로 600, 그 다음 트림. 그러면 개구부가 나오겠죠. 자, 이때 누구를 정리해 줘야 되냐면 바로 이 부분. 여기. 얘가 단열재입니다. 단열재를 정리해 줘야 돼요. 단열재를 이렇게 마감하지는 않습니다. 단열재가 보이지 않게끔 잘 마감을 해야 되는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100mm 옵셋을 합니다. 이렇게. 이 안쪽에서 100mm 옵셋을 해서 이렇게 마감합니다. 보통. 실제로 이렇게 마감이 돼요. 그런데 약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마감하는 경우도 있어요. 둘 다 맞습니다. 실무에서 둘 다 써요. 자, 이해되시나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똑같이 써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철근 콘크리트로 먼저 여기 벽을 만듭니다. 먼저 여기 벽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단열재를 세우려니까 이 끝에까지 못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벽돌을 이렇게 쌓아서 막습니다. 그리고 단열재를 여기다 넣고 다시 벽돌을 쌓아서 마감해 버린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온 겁니다. 얘는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단열재 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제물에는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중요한 건 둘 다 얼마 떨어져 있다고요? 100mm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네요. 라인 옵셋 600 트림 옵셋 100mm 필렛. 이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작업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긴 주방이니까 넘어가고 여기 또 있네요. 라인 옵셋 600. 자, 트림 옵셋 100mm. 필렛 다시 한번 필렛. 그러면 여기 마무리 됐고요. 자, 여기 욕실입니다. 욕실 창은 얼마일까요? 900에 450. 라인 옵셋 900 나누기 2. 트림 다시 옵셋 100mm. 필렛 자, 여기 거실창이네요. 거실창은 2400이죠. 옵셋 1200. 자, 트립 옵셋 100mm. 필렛 자, 여기 현관이니까 일단 넘어가고 여기 욕실이 하나 또 있죠. 라인 옵셋 450. 트림 옵셋 100mm. 필렛 자, 이렇게 해서 계고부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계고부를 쭉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계고부라 함은 창문만 계고부가 아니고 방문도 계고부입니다. 그러니까 방문도 만들어야 돼요. 바로 여기 있네요. 지금 바로 이 부분 라인 여기서 옵셋 100mm를 띄웁니다. 이렇게 100mm 이거 선이 자, 라인 옵셋 100mm 그 다음 다시 한번 900mm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벽에서 100mm를 띄우고 그 다음 원래 크기인 900mm를 띄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가 문제가 돼요. 무슨 문제냐? 거리를 측정해 보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0mm 밖에 안 나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0mm 밖에 안 돼요. 이럴 때는 그냥 붙여버립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붙여버리시면 돼요. 여기 100mm 띄우고 여기 붙이시면 돼요. 자,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라인 벽을 붙이시고 옵셋 100mm 다시 900mm 트림 그러면 계고부가 되죠. 자, 여긴 욕실입니다. 욕실 같은 경우는 문을 작은 걸 써요. 폭이 800이나 700짜리 씁니다. 우린 그냥 900짜리 쓸 겁니다. 라인 옵셋 900 아니 옵셋 100 다시 900 자, 트림 네, 여기도 화장실 또 있죠. 라인 옵셋 100mm 다시 900mm 그러면 계고부가 되겠네요. 자, 여기 현관만 빼고 나머지 계고부를 다 만들어 보시죠. 자, 여긴 후원으로 나가는 문입니다. 후원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냥 일단 라인 옵셋 100mm 다시 900mm 이렇게요.
옵셋 100mm 트림 필렛. 자, 이렇게요. 여기는 후원으로 나가는 문입니다. 보통 단독주택을 지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하실이나 후원으로 나가는 문은 어디 두냐면 주방에 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방에 모든 용품들을 다 둘 수 없죠. 그러니까 지하실이나 별도의 창고들을 많이 두게 되는데, 그래서 주방을 통해서 후원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 여기 이제 싱크대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싱크대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싱크대의 이 폭이 얼마일까요? 이 폭이 얼마일까요? 8 이만큼이라 그랬죠? 그죠? 600mm. 600mm. 그럼 여기서 적당히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딱히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없네요. 그죠? 이런 거 붙박이로 할 때나 모를까 여기서는 없습니다. 보통 1200mm 창을 주니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갑시다. 옵셋 100mm 1200 옵셋 100mm 필렛. 자, 이렇게요. 그러면 개구부까지 완성이 됐고요. 자, 여기 미닫이문, 미석이문 말고 미닫이문. 얘는 미닫이문입니다. 그죠? 미석이, 미닫이. 네. 평면도를 보시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건 미석이. 그런데 여기 주방에 있는 문은 어떻게 돼요? 벽 뒤로 숨죠. 요건 미닫이. 이해되셨나요? 미닫이와 미석이 차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맨날 헷갈려요. 저도 맨날 헷갈립니다. 미석이는 이 개구부의 절반만 열리는 겁니다. 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여기 절반만 열리죠. 문을 열면 절반만 열리는 데 비해서 미닫이는 문이 벽 뒤로 숨죠. 그러니까 전체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는 법이요? 간단해요. 자, 라인. 자, 이거.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그 다음, 옵셋. 900. 자, 방문의 두께가 얼마였습니까? 문의 두께가 40mm 였잖아요. 그죠? 근데 옵셋, 예를 들어서 80mm만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트림으로. 그러면 문이 이렇게 열리겠죠.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여기에 40mm짜리 문이 들어가면 되죠. 자, 이렇게 40mm짜리 문이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미석이니까 굳이 여기는 있을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군요. 이해되시나요? 보통은 어떻게 그려요? 얘를 여기다 맞춰 놓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 놓으면 네, 미석이 문이 되겠죠. 자, 한번 그려 보시죠. 자요, 여긴 창문입니다. 여러분들 창문 이 평면도 기억나시나요? 자, 렉탱글 클릭하고 옵셋 1200, 150. 자, 다시 분해하고 옵셋 45mm 라인
옵셋 40mm, 다시 라인, 옵셋 30mm, 자, 필렛, 자, 트림, 이거죠? 자, 레이어 하나 만들어 봅시다. 3번. 창문이니까 3번으로. 이동하기. 여기죠? 다시. 이번엔 복사. 그럼 창문 들어간 거 맞습니까? 자,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거실이죠. 여기 거실입니다. 거실은 2400이죠. 자, 렉탱글, 골뱅이 2400, 150. 레이어 먼저 바꿔주고, 자, 그리고 자, 분해하고, 옵셋 45mm, 다시 라인, 다시 한번 또 라인, 옵셋 40mm, 다시 라인, 옵셋 30mm, 필렛, 트림, 그 다음 미러, 카피, 자, 이동하기. 그럼 내장 미서기 창 맞나요? 미서기. 자, 나머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한번 넣어 보시죠. 창문을 전부 다 넣어 보시죠. 이번에는 여기 방문입니다. 방문이에요. 방문 폭이, 방문을 200으로 그려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지난번에 기억나실 겁니다. 자, 보시면 900에 200입니다. 렉탱글 골뱅이 마이너스 200, 플러스 900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자, 분해하고 옵셋 40mm.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돼요? 820이 되겠죠. 자, 렉탱글 골뱅이 35, 820 로테이트. 자, 90도 회전하고, 자, 트림, 그 다음 아크 시작 끝, 시작 중심 끝, 시작 중심 끝. 그리고 이 선은 중심선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동하기. 네, 다시 이동하기. 그러면 딱 맞게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문제 있어요. 무슨 문제인가요? 제가 이거 지금 잘못 그렸는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맞아요. 문이 열리는 방향이 잘못됐죠. 자, 라인. 자, 미러. 자, 이번엔 예스. 그러면 문이 열리는 방향까지 딱 끝나게 되겠네요. 자,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창문과 방문을 다 완성시켜서 넣을 수 있겠죠?
마무리해 보시죠.